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는 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구속 취지를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5분 이상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에 비교했습니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10만원에 아는 사람에게 팔아먹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90만원 손해를 봤다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취지의 한동훈 장관 발언, 이어서 한동훈 장관 구체적인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술렁거렸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 169석을 바탕으로 부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망신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연설에 이어서 신상 발언을 했지만 이미 TV로 생중계된 이 부분, 민주당이 힘으로 의석으로 부결시키더라도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역풍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한 장관이 방금 전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다. 성남시가 이런 다 해놓고 이건 성남 시민이 아니라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다. 이게 범죄의 본질이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측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다. 이 두 가지를 관해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작심을 하고 15분여 동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김만배 일당에게 7,886억 원 이득을 취하게 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장동 개발과 땅 작업은 성남시가 수용권 동원해 해결했다. 네이버 등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 뇌물을 수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다. 법률이 정한 이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기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재명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통과를 조속히 촉구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 메아리는 컸습니다. 자, TV로 생중계되는 이 장면을 본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명을 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민주당 힘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구속영장 청구 때 체포동의하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내부적으로 오늘 부결이 되더라도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